94세 친정엄마를 4년째 모시고 계시는 어떤 구독자님의 댓글을 제가 읽었어요. 94세. 4년 동안 이제 모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예 대소변도 다 받아낼 정도인가 봐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가족이 가족 요양을 하시는데,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1.5시간 국가로부터 이제 그 가족 요양비를 받겠죠. 당연히 안 받으면 안 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.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정신과 지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근무를 했었잖아요, 요양원에. 근데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시는 걸 봤는데, 이제 마지막에 가신 분은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어요. 그분은 이제 굉장히 그 뇌가 발전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, 인품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마비가 됐어요. 체격도 좋으시니까 몸이 마비가 돼서 다른 선생님들 힘들까봐 제가 어르신 그러면 힘들어도 좀 내가 오면은 바로 어르신한테 올 테니까 그냥 조금만 계세요. 그럼 제가 바로 올게요. 이제 내가 자주 온다고 뭐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갈아드리고 그랬는데, 이분이 얼마나 인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냐면 이게 판단이 굉장히 좋으세요. 그리고 학교 교육 안 받으신 분이에요. 학교 교육은 제가 뭐 초등학교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굉장히 교육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. 누군가 자기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걸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면 일부러 이제 즉흥시를 지어드려요. 전깃줄에 참새 한 마리 후다닥 날아왔네. 참새 두 마리, 참새 세 마리 하다가 쫙 이제 일부러 길게 읊어요. 그러면서 참새 가족은 참 많기도 하다. 이제 그러면서 하면은 이분이 씩 웃어요. 형제들이 굉장히 우애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.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는 분이신데, 시가 엉성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인이에요. 시집을 냈으니까 엉성하긴 해죠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딱 가셨어. 대상포진이 이제 이 옆구리에 쫙 번졌는데, 대상포진이라는 걸 한눈에 알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 속에 뼈까지 들어온 거예요. 우리 유명한 그 김지미 씨 있잖아요. 그분도 대상포진 앓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대잖아요. 이 어르신도 역시 대상포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. 그래서 밤이면 이 뼈가 그냥 굉장히 그 침이 막 이렇게 하는 그 통증,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을 느낀다.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, 밤이면 으스러지는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마음의 충격을 받더라고요.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.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,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그 상처가 있더라고. 그리고 도저히 그 자리를 못 가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 이제 침대를 치워놨잖아요. 다 치워놨는데도 갈 수가 없어. 야, 굉장히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아요.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.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뭐 친인척이 아닌데도 이제 어느 날 그 말씀 자주 제가 드리잖아요. 성추행 아주 일삼았던 선생님마다 그 젖가슴 한 번씩 탈취당하지 않은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어르신이 어느 날 딱 병원 갔다가 돌아가시고 못 돌아오셨어. 그때도 충격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,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은 돌아가셨어.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갔어. 근데 그 빈자리,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파티션을 쳐놓잖아요. 커튼을 이렇게 휘감아 놓다거나. 그럼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.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
94세 된 엄마를 4년 동안 이제 그 뒷수발을 하면서 서서히 엄마가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걸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, 그 느낌 하나하나,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할 거 아니에요. 그 기분을 다 내가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. 그 무당 선생님들은 직이라고 하죠. 그 느낌을 온몸으로 받는 거죠. 이 따님께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마 가족요양을 하겠죠. 근데 이분이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집에서, 요양원은 그래도 낫죠.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르신을 케어하니까. 근데 이제 집에서 내 어머니를 나 혼자서 단독으로 케어를 할 때는 특히 우울증이 심할 거라고 봐요.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. 내 기분을 말할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정서 지원을 이 따님이 엄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3자가 와서 이 따님에게, 혹은 이 따님이 가서, 근데 갈 수가 없지. 엄마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. 그러니까 어떤 정서 상담, 그러니까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. 이분은 뭐 보니까 굉장히 인지도 확실하고 하니까 뭐 정서 지원이라고 하기보다 자기 트라우마, 감정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감정을 얻다가 뱉을 수 있는. 사람은 참 그래. 저도 이제 오늘 우울증이 굉장히 가끔 심하게 오면은 저는 밖에 안 나가요.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상당히 그럴 것 같아. 근데 특히 이제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가족이 눈앞에서 서서히 돌아가시는 것 4년, 10년, 20년 보신, 30년 보신 분들도 있죠.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정신, 마인드가 아니면 조금씩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심리 상담 지원, 이런 제도가 병행해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어요. 하여간 살아있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참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. 그죠? 하여간 좋은 하루 되세요.